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저의 이혼 스토리를 여기에다 풀어볼까 합니다. 전 9개월 전 이쁜 여아를 낳은 초보맘입니다. 애 낳은 지 9개월 만에 이혼이라 참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끔찍한 악몽을 꿨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정말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라왔고 친부모가 살아는 있는지 죽었는지 살아있다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고아원에서 주는 소정착금으로 원룸방 하나 잡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미래도 없고 꿈도 없는 그냥 연명하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혼자 고아로 살아와서일까요? 전 빨리 결혼해서 내 가정을 꾸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 결혼이 쉽나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해서 변변한 스펙도 없고 가진 거라곤 원룸방 한 칸에 부모도 가족도 없는 고아인 제게 결혼이라는 건 정말 큰 사치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고아인 내게 가족이 생기다니. 남편은 저와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였고 저보다 9살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나이도 많고 직업도 변변찮고 외모도 그냥저냥 아저씨 같았지만 그냥 좋았습니다. 어쩔 땐 남자친구였다가 어쩔 땐 아빠 같았거든요.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잘난 거 하나 없고 나라도 못 만났으면 어디 베트남이나 필리핀 여자와 국제결혼을 해야 할 늙은 노총각이었는데 저도 정말 정이 고팠나 봅니다. 남편은 홀시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이상하리만큼 젊으셨습니다. 남편이 30대 후반인데 20살에 남편을 낳았다고 해도 50대 후반일 텐데 시어머니는 50대 중반이셨거든요. 시어머니를 처음 봤을 땐 그 점이 정말 의아했지만 정말 시어머니가 미성년자일 때 남편을 낳았다면 그 점이 시어머니의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겠다 싶어 밉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을 했네요. 그래 뭐 고등학생 때 실수했나 보다. 요즘은 뭐 중학생인데 임신해서 애 낳은 애들도 종종 있는데 그리고 그 시절엔 결혼도 일찍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요. 아무튼 그렇게 둘이서 투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 예쁜 공주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고팠던 저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엄마, 저 임신했어요. 예쁜 공주님이래요. 라며 큰 소리로 방방 뛰며 자랑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시큰둥하게 나이 60도 안 둬서 할머니 소리 듣게 생겼네. 얘 덧모가 그렇게 급하니? 던 요즘 애가 왜 그렇게 촌스러워? 라며 타박을 주셨죠. 서운하긴 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에 비해 굉장히 동안이셨고 전개 사시려 노력하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돼버린 거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참 바보같이 그리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애를 낳고 돈도 없고 친정도 없던 저는 시댁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산후조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주는 산후조리 제대로 받기나 하겠습니까? 유애미 시어머니는 이제 막 애를 낳고 들어온 저를 본인의 몸종 부리듯 부리셨고 전 또 바보같이 진짜 딸처럼 이쁨 받고 싶은 마음에 시어머니가 시키는 집안일들을 불평 하나 없이 착실히 해나갔습니다. 밥이며 빨래며 청소며 거기다가 애까지 보다 보니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무슨 정신으로 그리 버텼는지 참 미련한 것도 팔자려니 싶네요. 제가 집안일 할 동안 남편은 뭐하고 있었냐고요? 남편은 그냥 100점 만점에 50점짜리 남편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바람 안 피고 하긴 나이 400이 다 된 가난한 남자랑 바람날 여자도 없죠 뭐. 퇴근하고 돌아오면 애기 좀 돌봐주고 뭐 그냥저냥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그냥 진짜 평범한 남편. 반면에 시어머니한테 아들로서는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아들이었습니다. 어찌나 그리 다정한지 처음엔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아기가 생기기 전에도 일주일에 3번은 시어머니한테 찾아가서 같이 저녁 식사하고 오기도 하고 시댁에 못 가는 날에는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 심심하실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안부 전화드리고 전화기 한 번 들면 어찌나 오래 통화하는지 전 고아여서 그런지 남편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다정하고 좋아 보이더군요. 가정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리를 받으러 시댁에서 있을 때엔 저도 좀 짜증이 나긴 했습니다. 고아인 제가 봐도 과했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복숭아가 너무 먹고 싶어서 남편에게 복숭아 좀 사다 달라고 하니까 어휴 그만 좀 먹어 애 낳고 살만 푸둥푸둥 쳐가지고 먹고 싶은 게 왜 그렇게 많냐? 어린 게 왜 그렇게 퍼져 있어?
엄마 좀 보고 배워라. 여자가 돼가지고 화장품을 사오라고 하던가. 좀 꾸며. 알겠어, 오늘 예쁘게 화장하고 있을게요. 근데 진짜 복숭아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런데 복숭아 좀 사다 줘라. 응. 복숭아는 무슨, 내 말 못 들었냐? 지금 과일값 엄청 비싸 끊어. 그렇게 매몰차게 대했던 남편이 시어머니가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디 백화점에서 음도 하나 없는 아주 왕만두만한 뽀얀 복숭아를 잘도 사서 들어오더군요. 거기다가 애 남은 마누라한테도 어깨 한번 주물러주지 않았으면서 밤마다 시어머니 어깨는 어찌나 그리 잘 주물러주는지 엄마 어깨가 딱딱하게 뭉쳤어요. 다 XX가 산후조리 해주느라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대충 하고 XX가 혼자 하게 냅둬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시어머니는 정말 저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었는데 무슨 어깨가 나 때문에 뭉쳤다고. 거기다가 주말에는 둘이서 영화 보러 다니고 더 힘드니까 우리가 장보고 올게 하며 둘이서 마트 가서 쇼핑하고 언뜻 보면 엄마와 아들이 아니라 연상연하 커플 같은 모습.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슬슬 짜증이 막 몰려오더군요. 오빠, 나 산후조리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빨리 집으로 들어가자. 응? 뭐 왜? 엄마가 불편해? 우리 엄마 같은 시엄마가 어딨다고? 정 불편하면 너 혼자 먼저 집에 가 있던가. 넌 왜 그렇게 애가 이기적이냐? 2년 동안 우리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겠어. 아니 오빠, 그래도 시끄러 갈 거면 너 혼자 가던가. 처음엔 애틋해 보여서 좋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꼴 보기가 싫어지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변태인 건가? 나한테 정신병이 생겼나?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가 자꾸 의심되더군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 크다 못해서 중년이 되어가는 아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뽀뽀하고 안아주고 전 정말 세상의 모든 엄마가 다 아들을 그리 키우는 줄 알았는데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친구가 펄쩍 뛰면서 니네 시엄마랑 니 남편 정말 이상하다 그리 말을 해주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밥을 하거나 혹은 빨래를 하거나 뭐 장 본다고 집을 비우던가 하면 이상하게도 시어머니 방에서 나오는 남편을 매번 보게 되더군요. 정말 그때부터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별별 생각이 다 들고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일은 말도 안 되는데 결국 전 정신병이 걸릴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지고 사정했지만 남편은 갈 거면 너 혼자 가라며 집으로 돌아가자는 제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더군요. 알았어. 그럼 나 XX이랑 같이 먼저 집에 가 있을게. 오빠도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적당히 하고 집으로 들어와. 오빠도 이제 애 아빠잖아. 가정을 꾸렸으니까 효도도 좋지만 우리 가정에도 좀 충실해줘라고 말하고 딸이랑 둘이서 집으로 들어왔죠. 그렇게 한 일주일쯤 딸이랑 집에서 둘이 지내는데 남편놈 정말 전화 한 통 없더군요. 엄마가 그렇게 좋으면 엄마랑 결혼하지. 괜히 뭐가 심술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날 하루 종일 화가 나서 잠도 못 자고 가슴을 퍽퍽 치다가 밤 11시쯤 너무 화가 나서 근처 사는 친구한테 애 맡기고 단판 지으러 시댁으로 갔네요. 그엔 이놈이 나랑 살던 아니면 네 엄마랑 살던지 애 낳은지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처자식 내버려두고 지 부모만 챙기기는 남편 나도 필요 없다. 그리 생각 들었죠. 시댁 앞에 도착해서 문을 쾅쾅 두드리는데 아무도 나와보지를 않더군요. 당연히 늦은 시간인지라 당연히 시어머니도 남편도 다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전화도 하지 않고 달려온 건데 뭐 이 시간에 두모자가 어딜 나갔나 집에 들어가서 기다려야겠다 싶어서 비밀번호를 찍고 시댁 안으로 들어갔죠. 문을 열고 시댁 안으로 들어서는데 안방 쪽에서 시모가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구 아고 이게 뭔 소리지? 싶어 살금살금 안방 쪽으로 향하는데 진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남편과 시모 두년놈이 방문도 닫지 않은 채로 그 짓거리에 열중이더군요. 내 남편의 상간녀가 시어머니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슬그머니 열린 방문 틈 사이로 열중하는 두년을 쳐다보는데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손에 땀이 계속 차고 온몸은 빳빳하게 굳고 정말 확 엎어버려야 하는데 너무 황당한 걸 눈앞에서 목격하니까 움직일 수조차 없더군요. 그렇게 열중하다가 시선을 느꼈는지 남편놈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시모 위에 올라탄 채로 있다가 헉하고 놀라면서 둘이 탁 떨어지더군요. 시어머니는 딱 하고 소리를 지르고 저는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손만 벌벌벌 떨고 사지에 힘이 풀린다는 느낌.
시모랑 남편 놈은 황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다가 한 5분쯤 지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두년놈에게 따져 물었더니 두년놈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드디어 입을 떼는데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더군요. 두년놈에게 들은 이야기는 정말로 어디 텔레비에나 나올 법한 소리였습니다. 신랑의 진짜 친모는 어릴 때 돌아가시고 시아버지 혼자 신랑을 키우다가 신랑이 20살쯤 됐을 무렵 지금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재혼을 했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사하고 난 뒤 둘이서 임시로 시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지내게 됐는데 거기서 둘이 눈이 맞았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제가 결혼할 땐 제가 부모도 없는 고아이기도 하고 친모가 아닌 걸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비밀로 한 거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와 결혼한 뒤에는 2년이 잠깐 사이를 정리했는데 제가 임신하고 부부관계를 잘하지 못하자 또다시 2년놈이 눈이 맞아서 이렇게 파트너처럼 지냈다고 하는데 정말 듣다 어이가 없어서 화도 나지 않고 멍한 생각만 들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정말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진짜 앞으론 이런 일 없을 거야 자기랑 우리 딸내미 없이 못 살아 그래 아가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마 네가 원한다면 공공이랑도 이제 연락하지 않고 인연 끊으라면 인연 끊도록 할게 너도 혼자 자라봐서 잘 알지 않니 XX가도 애비 없이 자라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니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이 여자가 미쳤나 세상에 어떤 여자가 의부사들이랑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 전 미친 여자처럼 막 소리를 지르다가 그 2년놈을 내비두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수십 통의 문자 카톡 전화 정말 온몸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더럽고 혐오스러워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온몸을 박박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눈이 뜨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용히 그냥 협의 이혼하자고 애 친권 포기하고 넌 그냥 못 만나가라고 마음 같아선 소송 걸어서 네 인생 평생 피곤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인간 같지도 않은 더러운 벌레 같은 년놈들이랑 더 이상 말 섞고 싶지도 않다며 막 쏘아붙였네요. 남편은 모든 걸 다 줘도 괜찮으니까 친권은 포기 못하고 애만 가끔씩 보여달라고 하는데 인간 같지 않은 더러운 벌레 같은 놈일지라도 내 딸아이의 애이기도 하고 더 이상 싸우는 것도 혐오스러워서 그렇게 하라고 했네요. 휴, 남들에게 다 있는 가족? 저에게도 가족이라는 게 생겨서 정말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었는데 이렇게 오물이 묻어 산산조각 난 걸 보면 전 그냥 평생 이렇게 살 팔자려니 싶습니다. 아무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